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아까 56권의 등기청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뭐 답을 잘못 얘기했나 봐요. 자, 5번부터 갈까요? 등기청권하고 등기신청권 다르죠? 5번 틀렸죠? 자, 4번은요. 가등기에서 본등기청권은 10년이죠. 10년인데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죠. 그러면 제3자는 소유자죠.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니까 뭐다? 물권적 청권이죠. 자, 부동산 매수인이죠. 부동산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청권은 뭐다? 채권적 청권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 틀렸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은 통상의 채권양, 통상의 채권양도 뭐라 그랬죠? 통지나 승낙, 통지나 승낙. 이 둘 중에 하나, 통상의 채권양도 벌리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점유취득시효.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여기 봐봐. 점유취득시효는 뭐뭐 나온다?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있거든. 왜? 점유취득시효는 권리가 있고 의무만 있지 권리 의무가 같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만.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어? 등기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다 있죠. 두 사람 다. 권리 의무가.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고, 점유취득시효는 권리만 있고 일방은 의무만 있기 때문에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 그 둘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한다? 이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요. 답이 뭐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번이 뭐죠?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이게 만약에 점유취득시효가 아니고 뭐면 중간 생략 등기면 맞아 틀려. 똑같은데 점유취득시효는 맞는 말인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틀리다고. 중간 생략 등기는 매매계약이죠. 그러니까 일방은 권리와 의무, 상대방도 권리와 의무가 다 있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요 1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자, 59번부터 봐야 되겠죠?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에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 후 갑과 병은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다음 설명에 오는 것은 이런 문제가 딱 나왔죠. 이거 뭐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저당권자가 뭐랬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왜요? 저당권은 뭘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뭐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면은 토지의 가치가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건물을 못 짓게 막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의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봐봐.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자 그 소유 X 토지에 을 명의 저당권과 함께 여기 되겠죠?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저당을 잡고 저당 그럼 설정하고 다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 알겠죠? 그런데요. 갑과 병은 X 토지에 건물을 축조해서 갑과 병이요. 건축물 Y로 축조했네요. 이렇게요. 갑과 병이 이렇게. 됐죠? 다음 설명에 오는 것은 원래는 지상권을 설정한 이유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아시겠죠? 자, 1번.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 채권이 뭐죠? 돈 빌려줬죠? 10년이죠? 을 명의의 지상권을 전속한다. 틀렸죠? 왜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이죠?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소멸을 해. 이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동시에 같이 소멸을 해. 아시겠죠? 1번 틀렸죠?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을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갑과 병은 X의 건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때요? 을이요 지금 지상권 침해를 당했죠. 지상권 침해당했으니까 건물 철거하라 이 말이지. 건물을 철거하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갑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철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봐봐요. 지금 여기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실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지상권 원래 사용 수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지 이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한 것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용 수익은 보통 갑에게 맡겨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3자가 여기 토지에다가 뭐랬죠?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지었으면 그로 인해서 이 지상권자가 피해를 입을 일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알겠죠? 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뭘 하잖아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 아파트 공용부분. 그럼 아파트 공용부분 생각을 해봐. 그 아파트 공용부분에 자전거를 적지시켜 놨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공용부분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죠. 미만으로 하락,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 줄고 이퀄 손해 발생이라는 거야, 이게. 손해 발생.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뭘 청구한다?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 거기를 줄고. 자, 손해배상 청구라고 했죠? 거기다 써.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의 지상권은 뭐다?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이므로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부하다. 그런데 여기 봐봐. 을의 지상권은 뭐예요? 을의 지상권은 담보 물권이에요. 지상권은 뭐냐면 이때 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뭐죠? 담보 가치, 이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는 담보 지상권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 자체가 담보 물권은 아니죠. 뭐가 담보 물권이죠? 지상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 물권이죠. 이것을 담보적 기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담보 물권은 아니라고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범위하기를 구하는 청구를 요구하다. 그런데 이 지상권에는 피담보 채무가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있다? 저당권이만 피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요. 학생들이 읽었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가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뭐 3번 같은 경우요. 왜 부당이득, 우리 여기요. 우리요. 이 병한테, 갑이나 병한테 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우리가 30회 때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60번은요. 지역권이죠. 요역지는요. 반드시 몇 필지? 1필지. 써 여기. 승역지는 1필지 일부라도 무방. 승역지는 1필지 일부라도 무방, 이렇게.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봐봐. 요역지의 지상권자 줄거. 그다 써. 전세권자, 임차인. 요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불가분성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이게 요역지죠? 요역지가 있고요. 이 요역지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여기 뭐가 있죠? 승역지가 있죠? 여러분 승역지가요 A란 말이죠. 그런데 요역지가 갑을병인데요. 여기다가요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하고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취득은 뭐죠? 취득하는 것하고 소멸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취득은 뭐예요? 여기서 취득은요 갑을병이 모두 다 취득해야 취득시효. 취득시효는요 모두 다 취득해야 돼요? 한 사람만 취득하면 돼요? 한 사람만. 그래서 1인이 취득하면 나머지 모두도 취득하죠. 됐죠? 소멸시효는요 한 사람이 소멸해야 돼? 모두가 소멸해야 돼? 모두가. 전원이 소멸해야 소멸하죠. 그 다음에 소멸을 중단하면 좋아 나빠? 좋죠. 소멸을 중단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소멸을 중단시키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된다. 취득하는 것을 중단시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취득시효의 중단이죠. 취득을 중단, 한 사람이 취득하면 그러면 안 되지. 취득을 중단하면 나쁜 거니까 모두가 중단돼야 중단된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공유자 1인 동그라미 1인이 취득은 좋은 거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좋은 거죠.
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 박스에 불법점유자 그러면 세 가지가 안 되죠.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어. 또 옆에다 써. 또 뭐가 안 돼? 주위 토지 통행권 X. 불법점유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안 돼? 또 유치권이 안 돼요. 세 가지. 그래서요 우리가요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재밌는 말 나왔죠. 이게요 작년에 몇 번 나온다고 다 나왔죠.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봐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 출고 여기까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출고 손실을 보상해야 돼. 손실을 보상. 알겠죠? 손해를 보상해야 돼. 써. 앉는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다 뭐 비교해서 비교해가지고 써. 비교해가지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무상원칙.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무상원칙이에요. 됐죠? 뭐라고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뭐라고? 무상원칙이라고. 여기.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손실 보상이니까.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죠? 유상 무상? 무상. 이렇게. 알겠죠?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자, 61번은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뭐라고요? 건물의 일부 출고. 건물의 일부. 그러면 이 건물의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매 청구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경매 청구. 그럼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봐봐. 우리가 경매라고 뭐가 경매죠? 경매가 뭐 어떤 게 경매예요? 경매란 게 뭐죠? 자요. 건물 일부는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을요. 을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 채권이요, 물건이요? 물건이요. 물건이 뭐가 물건이에요?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지배. 사람이 물건을 지배. 그럼 여기 사람이 누구죠? 을이 물건이 뭐죠? 1층을 뭐 한다? 지배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1층을 지배하죠. 그래서 1층을 경매하고 나머지는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하고 나머지는 경매할 수 없어.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두 가지로 나와.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그런데 경매 청구를 하다가 경매 청구는 일부만 경매를 청구해. 여기 한번 볼까요?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이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 X,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1번요. 을이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건물이죠. 건물 동그라미 건물 전세권이죠. 건물 전세권은 두 가지가 특이한 게 있어. 토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어.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어. 두 가지가 뭐가 있어? 법정갱신 있고 또 뭐가 있어? 최단 1년 보장 1년. 최단 1년 보장 이 두 가지. 법정갱신 최단 1년 이렇게 건물에만 있어. 건물에만.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 최단 1년이고 법정이죠? 자, 재밌는 말 지금 봐봐. 여기 법정갱신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어. 법정은 등기하지 않아. 최소한 1년은 보장해. 건물은. 여기 건물 전세권이. 그래서 지금 을은 건물 전세권이죠.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죠. 존속기간은 1년이다. 그럼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물은 최단 1년을 보장하지만 법정갱신이 되죠. 써 거기다가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아무데나 1년 들이대면 큰일 나. 알겠죠?
여기 법정갱신 되죠? 봐봐. 법정갱신 정리를 해. 다 정리를 못하고 법정갱신이 되죠? 법정갱신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두 가지. 전세권과 건물전세권, 건물전세권하고요. 전세권하고 민법 임대차, 민법의 임대차.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고요.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 그냥 상가 임대차라고 그래.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봐. 상가 건물임대차는 1년으로 봐.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건물전세권은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속기간 1년이 다 틀렸어. 3번. 전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줄거. 전속기간 만료. 만료가 중요해. 또 써. 합의, 해지. 합의로 해지가 되거나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분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보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옆줄 거 써. 전속 중에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 X,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 양도 X 이렇게. 분리해서 양도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 만료. 지금 여기는 뭐냐면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 병한테 건물을 양도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야 전세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세권 항상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을이 갑한테 1억 원의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죠. 그러면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줄과 없다. 이퀄 양수인 병에게 청구. 양수인 병에게 청구를 해.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제출한 줄과 통상의 필요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통상의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옆줄 긋고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필요비를 청구해요. 그런데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이렇게. 62번.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렇게 됐죠? X 유치권이죠? 1번. 여러분 유치권은요. 첫 번째요. X의 소유자가 X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갑인지 아닌지. 자,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이죠. 그럼 갑의 유치권이 만약에 갑의 것이다. 유치권은 뭐죠? 써.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이니까 타인은 누구를 타인하고 그래? 타인은 갑 빼고 다 타인이죠. 나 빼고 다 타인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니까 갑의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갑의 것이면 유치권이 안 되고 갑의 것이 아니면 유치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갑의 것인지가 여부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알겠죠?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줄과 변제기 도래. 유치권에서 변제기를 써.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전속인데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성립 요건 했어요? 맨 끝에다 써. 뭐라고 쓰냐?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가 돼.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됐죠? 자,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자, 봐봐.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 줄거 봐.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 줄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퀄.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옆줄 긋고 유치권 소멸이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니까 유치권 소멸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직접인지 간접인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왜냐하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다 되거든. 그런데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든 유치권은 무조건 성립을 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되냐?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단 말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리지 않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행위. 이런 봐봐. 아까 얘기했죠.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3가지.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3가지. 뭐? 주의토지, 통행권, 또 통행, 지역권, 유치권 3가지 했잖아요.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유치권 3가지는 불법 점유가 되면 안 돼.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유치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 아까 했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이퀄 유효 이퀄 유치권 소멸이에요. 유효니까 유치권이 소멸해버려.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참 조금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설명해보죠. 이거를 뭘 묻는 건지 파악하기에는 조금요. 1분 안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1분이라고 해봤자 5개니까요. 하나에 한 12초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자, 63번은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 자, 봐봐. 어디다가 나대지 줄거.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줄거. 그 후 병은 XX의 건물 Y를 신축. 누가 신축했다? 병이 Y를 신축해. 병이. 그래서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 다음 설명경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알겠죠? 이건 뭐죠? 먼저 일괄기매 청구랑 막 섞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 뭐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갑이요 나대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을에 대한 채권을 나오면서 을명의 저당권 설정. 여기 을한테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이 병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누가요? 병이요? 병이 임차인이에요. 병이 임차인.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가요. 병이 건물을 건축했어요. 됐죠 지금? 여기 1순위고 2순위고. 그래서 점차하고 Y에 대해서 건물에다가 정명의 저당권 설정. 여기가 정이요.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 정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고. 됐죠 지금? 여기는요. 을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고 병은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고 건물 소유자가 누구고? 병이고.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에 대한 이 병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에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주된 권리 소유권, 임차권 종된 권리.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토지하고 건물 소유가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괄 경매를 하려면 경매를 청구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죠.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저당권 을이죠. 을이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 토지만 경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은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 위에 건물이 있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알겠죠?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줄고 채권과 분리하여 줄궜어요? 여기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 왜요? 채권은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4가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4가지. 요역지가 있어. 요역지.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요. 저당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어. 4가지. 강의 노트에 다 있어.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요역지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죠? 지역권이 있어. 종된 권리예요.
피담보 채권 있어 뭐가 있어?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어. 여기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전세권. 전세권이 있죠? 전세금 반환 청권. 여기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어. 전유보험이 있어 뭐가 있다? 대지사용권, 대지권이 있어. 이걸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전유보험에 대한 저당권은, 전유보험에 대한 X 권리는 뭐죠? 대지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전유보험에 대한 저당권은,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요, 뭐 없이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해.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 그러면 다른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한다. 이 말이죠. 이걸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요, 채권이 주된 권리죠. 저당권이 종된 권리잖아요.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읽어. 봐봐, 여기. 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속 중에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전세권에서 뭐다? 전속기한이 만료가 됐다. 분리 양도할 수 있지만 전속 중에는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알겠죠? 주된 권리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알겠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지역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 표를 한꺼번에 보면 돼.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와 시면. 자, 그럼 여기 봐. 2번요.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죠. 그러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건 경매를 한다. 토지를 경매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Y에 대해서 일괄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돼. 일괄경매 청구 줄거. 일괄경매 청구는 경매 청구 당시, 경매를 청구할 당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경매 청구 당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건물하고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이거 봐봐. 여기죠? 정의 건물이 Y예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았죠?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병이죠, 병.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쳐.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무는 건물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임차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경락을 받아. 그래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한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4번. 정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이것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지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은 동일한 부동산으로 본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죠. 5번. 갑이 X를 매도하죠. 토지를 매도하죠. 갑이. 그러면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의 된다, 안 된다? 물상대의 줄고 물상대의권 써 이퀄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한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한 가치적 변형물 위에 가치적 변형물 위에 압류를 반드시 해야 돼. 압류하여 행사 이렇게. 그래서 멸실훼손 공용징수 멸회공만 돼. 다시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회공. 여기서 매매대금 써 줄거 매매대금 밑에다 또 써 차임. 매매대금과 차임 옆줄 긋고 물상대의 안 돼. 왜냐하면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아니니까. 매매대금이나 뭐에는 차임 월차임에는
물상대의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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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알겠죠?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그럼 2번이죠. 2번 알겠죠? 일광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작년에요 학생들이 물권법의 공부가요 조금 안 돼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물권법이 아까 말했죠. 처음부터 얘기했어. 몇 년 전부터. 지금 3년 전부터요. 물권법이 조금 다른 국가고시에 있었던 거다가 좀 나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밴드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전부가 다 국가고시 거의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국가고시하고 공중에서는 12회부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밴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 다 해결돼요. 자, 6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거. 저당권. 자, 그러면 저당권 어디에 미치죠? 재밌는 말이죠? 저당권 어디에 미쳐요? 응? 자, 저기서 암기해. 자, 저당권은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쳐?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 부합물하고 종물. 알죠? 종물은 뭐가 있죠? 주유소, 주유기라든가 횟집의 수족관 건물. 부합물은 뭐가 있죠? 부합물. 그렇죠. 유류 저장 탱크, 정화조 탱크. 알겠죠? 이걸 부합물이죠. 자, 볼까요? 저당권 설정 이전 동그라미. 여기 이후 동그라미. 이후.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저당권 설정 이전이라고 돼 있죠. 이전이고 이후고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 종물로서 종물 써. 거기다가 주유기. 그다음에 수족관 건물. 주유기 수족 건물. 여기요 부합물이죠. 부합물. 유류 저장 탱크. 정화조 탱크죠. 유류 저장 탱크, 정화조 탱크. 분리 반출되지 않죠? 아직 분리 안 됐으니까 저당권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알겠죠? 여기는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저당 부동산 줄고 저당 이퀄 점유 x. 저당은 점유를 하지 않아. 옆줄 긋고 과실 수치 x. 과실 수치 모드. 이런 봐봐. 사과나무에 배를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거기를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과실 수치권이 없어. 그런데 뭐를 해? 압류 써. 압류 동그라미. 압류 이전 동그라미. 압류 이전.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써. 압류 후 차임 채권에 미친다. 압류 후. 압류 전은 안 돼.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수치권이 없어. 그런데 법에서 압류한 후, 즉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압류한 후에는 과실에 미친다. 차임 채권을 말한다. 과실이라고 그래. 압류한 후에는 과실에 미친다. 알겠죠? 압류 후에는 뭐에 미친다?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압류 이전 된다. 안 돼. 그 말이 아주 중요해.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다음 중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잖아요. 3번은 디귿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죠. 알겠죠? 몇 번이다? 기억하고 니은이 디귿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 봐봐. 빡센 문제를 고르는 방법. 내가 빡센 문제를 딱 고르는 방법은 일단 이거 있고 답 찾고 이거 있고 답 찾고 고르지 마. 일단 내가 딱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디가 있나 찾아. 정확하게 아는 것. 알겠죠? 찾고 난 다음에 만약에 3번이 디귿이 안다고 해봐. 내가 정확히 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돼. 압류 이후만 돼. 이전 안 돼. 압류 이후만 돼. 그러면 디귿이 들어간 거 다 안 돼. 하나, 둘, 셋, 세 개 없어지는 거예요. 1번, 2번에서 고르라. 그러면 정답 확률 몇 퍼센트? 50%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선생님들이 제일 무식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이번에는 작년에는 내가 맞췄는데 쪽집게인데 쪽집게 하려면 왜 거기 앉는지 모르겠어. 가져 먼저 멍석 깔아야지. 작년에 내가 3번 찍으라 해서 3번이 났다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해. 계산 문제 때문에. 자기가 무식하니까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오. 정말로 무식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올해는 3번 찍으라고. 작년에 2번 찍었다고. 대무식이야. 대무식. 알겠죠? 왜? 3번 찍어봐. 3번 찍으면 바로 걸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일단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나 봐. 그럼 그걸 일단 없애.
그러면 항상 이러면요, 3개 모르면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알죠? 항상 2개가 몰라. 아니 지금은 다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3월달이잖아요. 나중에 7월달 8월달면 2개가 모른다니까. 그러면 1번 모르고 4번 모르면 둘 중 하나를 찍어야지. 웬만하면 사람들이 4번 안 찍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살 사자인데 왜 죽을 사로 상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알겠죠? 4번 안 찍고 꼭 1번 찍어, 그럴 때는. 그런데 만약에 3번 찍어봐.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식한 소리 그렇게 하지 마. 올해는 3번이다. 너는 학생도 또 물어봐. 이렇게 수번 얘기했는데 시험 치러가면서 물어봐. 너 이번에 모르는 거 나오면 몇 번 찍을 거야? 물어봐 또. 물어본다니까. 진짜 너는 시험장 한번 가봐. 이번에 모르고 나오면 몇 번 찍을 거야? 그런 사람은 가면 사요나라. 알겠죠? 가라고 그래. 지하 부탁인데. 그럼 뭘 몇 번 찍어? 만약에 4번하고 5번하고 틀리면 5번하고 2개를 모르겠어. 1, 2, 3번 알아. 그럼 몇 번 찍어야 되겠어? 4번하고 5번 찍어야 되는데 무슨 3번을 찍냐고.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몇 번 찍자고 하는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외 인간이에요. 몇 번 찍으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무식함에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몇 번이 틀린 걸 먼저 딱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정확하게 딱 XX 해봐. 남는 게 딱 2개 있어. 그러면 X 하나 크게 하고 크게 하나 딱 해놓고 나중에 급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50%예요. 확률이. 알겠죠? 그런데 무식하게 고르면 빵점이에요. 알겠죠? 미역국 먹을 필요 없어. 알겠죠? 내년에 다시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항상 시험 칠 때 습관 들여. 1번 틀리다 딱 끄어. 3번 틀리다 4번 틀리다 딱 끄어. 그러면 2번하고 몇 번만 5번만 표시해놔. 안 되면 마지막에 2번하고 5번을 찍어야지. 3번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 옆에서 가르쳐줬다고. 저쪽에서 아까 연필 돌리고 굴리더니 3번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빡센 문제는 더 쉬워. 빡센 문제는 정답이 한 큐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내가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디귿을 하겠어. 그럼 디귿 없으면 3개 없어요. 어쩔 때는 디귿이 4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알겠죠? 그러면 하나만 알아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 이게 좀 쉬워. 알겠죠? 그런데 이것 보고 이거 찾으면 그러면 안 돼. 하나 보고 하나 찾아가면 다 있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 알겠죠? 그래서 안 돼. 자, 65번 계약금이죠. 자, 계약금 봐봐요.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게 중요해. 약정이 없는 한이 중요해. 약정이 없으면 줄과 해약금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 계약금이 언제나 해약금이다. 그러면 큰일 나.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아무 말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봐. 기억 맞아. 그럼 여기서 봐봐. 기억이 다 들었네. 죄송해요. 알겠죠? 기억 다 들었어. 기억 다 들었어.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 이건 누구나 다 알아. 나중에 보면. 시험 보면 누구나 다 안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4번은 절대로 정답이 됐어. 그러면 일단 그거 해야지. 4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줄거봐. 중도금을 지급해야. 중도금. 자, 이것도 누구나 다 알게 돼. 중도금 지금 뭐죠? 일부 이행이죠.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얘도 맞네. 그러면 니은, 이것 기억하고 니은을 모르는 사람은 지고상이 없어. 8월달에 정도 되면. 알겠죠? 기억 니은 일단 맞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없는 거 다 빼. 그러면 정답은 안 읽어도 2번이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죄송해요. 디귿이 있네. 골치 아프네, 아주. 알겠죠? 얘는 사람 죽이네요. 알겠죠? 디귿이 있네. 그러니까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어야 돼. 그럼 1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는 거예요. 그럼 봐봐. 2번하고 5번 중에서 골라야지. 3번 찍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생각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 아까 우리 설명 다 했었는데 이걸 우리 뭐냐? 해제권이죠.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죠. 해제권은 뭐다? 그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뭐?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뭐다? 상대방은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봐봐. 갑이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얼마를 주면 돼? 2,000만 원 주고 해지해. 그런데 봐봐. 아까 내가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요, 받은 것이 1,000만 원이면 반드시 2배를 줘야 돼. 2배의 일부만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1번 주고 해지 못해. 반드시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를 해. 줬더니 상대방이 그 돈 안 받아. 자기는 이 계약 끝까지 가지고 가겠대. 그러면 공탁을 한다 안 한다?
공탁할 필요가 없어. 왜?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끝인 거예요.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가지고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빌면서 좀 받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끝인 거예요.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이네요. 골치 아픈 놈이네요. 자, 66번. 자, 요약자와 낙약자는 병을 수익자라는 제3자. 먼저 수익자 줄거. 수익자는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아까 우리 했었죠.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가 아닌 거 3개. 뭐가 있어?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승계한 자, 이전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번 봐봐. 여기 4번 한번 봐봐. 갑과 을 간의 계약. 갑과 을 간의 계약 줄거.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돼. 착오로 취소가 되죠. 봐봐. 우리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수익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니까 수익자는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갑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통정의 표시에 보면 107, 108, 109, 110조에서 보면 제3자이냐 아니냐 할 때 거기서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 5번부터 봐. 수익의 의사표시 줄거.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 누가 하죠? 봐봐. 여기 갑을 요약자라고 그래. 을을 낙약자라고 그래. 병을 수익자라고 그래. 알겠죠? 갑하고 을을 무슨 관계다? 보상관계. 갑하고 병을 무슨 관계다? 대가관계. 이렇게요. 됐죠 지금? 지금 여기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한 병은 수익의 한 병은 동그라미, 병은 동그라미 거기 제3자의 권리 발생.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어.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 을에게.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어. 발생. 그럼 봐봐요. 병은 을에게 직접 동그라미, 직접 이행을 청구, 직접 이행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직접 이행을 청구해. 거기 이행 청구에다 줄고 써. 만약 불이행하면, 만약 불이행. 만약 불이행하면 불이행. 불이행하면 했죠? 불이행하면 해제. 해제는 누가 한다? 갑.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손해배상은 병. 알겠죠? 병 이렇게. 해제는 갑. 손해배상은 병. 만약에 불이행하면. 지금 병이 지금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병한테 권리가 발생하죠? 그럼 병한테 권리가 발생했는데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갑, 요약자가. 만약에 갑이 채무불이행이면 을이 채무불이행이면 갑. 그런데 병은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갑은 대가관계 부존재 줄거. 대가관계의 부존재 거기 요약자 플러스 수익자. 그럼요 이 대가관계 부존재죠. 대가관계 부존재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봐봐요.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 줄거. 기본관계 그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해. 보상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보답하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이퀄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2번.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지가 되죠. 이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지되죠. 그럼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원상회복은 누구하고만? 갑하고 을하고만. 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갑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응으로 인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여기 봐봐.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럼 병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변두에 다 올라가 있는 그 채권법 문제를 다 풀어서 그런지요, 이해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게 제3자 계약 항상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밖에 안 나와. 이론 문제로 나온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7번 계약 해제 시 보도된 제3자. 여기 자, 해제. 계약 해제에서는 딱 뭐만 보냐. 여기 계약 체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 여기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 다음에 6월 1일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 해제하기 전에는 뭐가 돼? 해제하기 전에 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선의만. 이렇게 선의. 선의, 악의. 선의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선인데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언제? 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해. 그럼 언제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걸 뭐란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죠. 2월 1일부터.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뭐가 된다? 복귀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해. 그럼요, 여기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무효인 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한다. 갑이요,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되고 말소 청구를 해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말소 청구를 해야 되죠. 여기 말소 청구를 언제 하냐? 6월 1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일단요, 계약이 2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돼서 을이 소유자가 됐는데, 소유자가 되고 나서 4월 1일 계약 해지되기 전에 언제요? 3월 1일 병한테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있죠. 그럼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 계약 해제가 돼도 둘이 계약을 해지되든 말든 일단 병은 무조건 보호가 돼. 그 다음에 해제 후 말소 등기 언제? 여기 5월 1일 날요, 5월 1일 날 정한테 넘겼다 이 말이지. 그럼 정은 누구일 때만 보호된다? 선의는 해제된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의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호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 이 을은 등기나 소유자, 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나 정은 등기나 가등기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 그럼 봐봐, 여기요, 이 사람 물권이죠. 물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완전한 거래가 채권을 압류했다. 압류도 등기거든요. 아무리 등기가 있어도 안 돼. 뭐가 없으니까. 채권이니까 안 돼. 압류했다, 가압류도 등기하거든요. 가압류, 등기해도 안 돼. 그걸 양수했다, 안 돼. 그래서 채권을 압류, 가압류, 양수 그러면 안 돼. 채권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예요. 등기인데 얘가요, 대항요건이 없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안 돼. 얘가 미등기예요. 미등기인데 여기가요,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 아무리 전입신고했다가 할지 얘가 미등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요, 지금 올해 이제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해 또 다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같이 나오기는 힘드니까. 계속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작년에 나와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일단 우리가 제3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을이 등기나 소유권, 그 다음에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가 제3자는 완전한 권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 3가지. 채권 안 돼. 미등기 안 돼. 미등기. 알겠죠? 대항력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도 일단 이건 안 해야죠.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이건 안 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미등기 안 돼. 그 다음에 채권 안 돼.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봐봐 이제. 여기요, 이 계약 해제전 계약상 인생 끝났네. 채권은 양수. 더 이상 잊지 마. 힘드니까. 채권은 양수 그러면 안 된다고. 채권 안 된다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소유권, 물권이 돼야 돼. 채권 있으면 뭐만 안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제3자 써봐. 제3자 안 되는 놈 3개 써. 채권 안 되고 미등기 안 되고 대항력 없으면 안 돼. 채권 안 되고 미등기 안 되고 대항요건 없으면 안 돼. 세 놈을 썼어요? 오케이. 형 봐봐. 채권은 양수 안 되죠. 그래서 일단요, 되지 않는 거 기억 일단 안 돼. 뭐 이렇게 기억이 많이 들어가 있어. 니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봐봐. 매수인 명의로 뭐가 됐어? 이전 등기, 을해. 을 등기돼 있네? 완전하네? 그 다음에 가압류도 뭐죠? 등기죠? 병, 등기네. 그럼 무조건 돼. 등기 됐죠? 아니, 아까 압류, 가압류는 등기한다고 그랬죠? 여기 얘가 등기 있잖아요. 이 병도 등기잖아요. 그럼 제3자야.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에 뭐를? 채권 압류. 인생 끝났네. 얘 제3자 아니네. 얘는 제3자고 A하고 A하고는 봐봐. 채권 양수죠. 채권 압류, 채권이죠. 제3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놈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네. 기억하고 디귿. 이걸 뭘 논리로 따져도 좋아.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일단 아닌 놈 누구다? 일단 채권 뺀다. 미등기 뺀다. 대항 요건 없으면 뺀다. 그런데 봐봐. 여기 채권 안 돼. 인생 끝났어. 여기는 등기 있네? 등기 있어? 그러면 또 밑에 병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압류나 가압류를 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그 다음에 68번. 합의 해지. 합의죠.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해지할 때 합의 동그라미. 이것을 계약이라고 해. 계약이라고. 알겠죠?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 애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거죠. 원상 회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거기 합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합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원상 회복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 줄거. 합의 동그라미. 여기 봐봐. 여기 채무 불이행 줄거.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 없어요. 합의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3번 합의 해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해. 우리가 왜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왜? 합의 우리가 해지해야 되죠? 해지하게 되면 왜 그래요? 봐봐. 2월 1일. 여기가 10월 1일. 해지죠. 해지하면 언제부터? 오늘부터 무효죠. 장래 무효죠. 오늘부터 무효죠. 그럼 오늘까지는 유효. 오늘까지는 뭐? 유효죠. 유효니까 이미 받은 거 기이행.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미이행 못 받은 돈 있어. 못 받은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청구해야죠. 이것을 말한다? 청산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 의무. 그러니까요. 받은 거 반환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럼 해제 봐봐. 해제 10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해.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2월 1일에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기 있는 동안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받은 것은 어떻게 하고? 돌려줘야 돼. 기이행은 반환해야 돼. 반환 의무. 반환 의무가 있어. 근데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받은 것이 돈일 때는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 합의해지잖아. 합의해지. 3번은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잖아요. 그럼 오늘까지는 유효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금전일지라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것은 어디냐? 여기 해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제는 미이행 아직 안 했어. 미이행은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래서 여기 합의 해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반환할 금전 없어. 합의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고 오늘까지는 유효니까 받은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봐봐. 청약 합의 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청약에 대해서 뭘 해서? 변경을 가하여 승낙 줄고 이걸 뭐라고 그래? 새로운 청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의 합의 해제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변경 가능 승낙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상대방이.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줄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플러스 소급해서 무효. 이거 두 가지는 공통이야. 이건 두 가지 공통.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 공통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 이 두 가지가 공통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두 문제만 더 풀어. 69번. 매매계약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는 뭐다? 요물 OX. 자, 요물계약 박스에 요물계약 써. 현대계보. 요물계약은 뭐라고? 현대계보. 이렇게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자, 다시 이걸 뭐라고? 무슨 계약이라고? 현대계약 뭐라고? 오케이. 요물계약이죠. 다시 두 개 묶어. 계약금하고 보증금 묶어. 그것을 말한다. 이것을 종된계약이라고 해요. 요물계약이면서 종된계약이야. 종된계약이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 오케이. 환매가 있어. 환매까지. 환매, 계약금, 보증금은 종된계약으로 해. 종된계약의 특징이 뭐예요?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소멸하면은 종된계약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해. 이게 종된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하고 뭐하고 보증금은 요물이면서 뭐다? 종된이다. 아시겠죠? 자, 매매계약은 유상쌍무 써. 낙성불료식 계약이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한번 지금 가로 묶고 무과실 책임. 옆줄 긋고 뭐라 쓰냐면 뭐죠?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과실을 참작하여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4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서 569조.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5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줄고 비용은 쌍방이 균분 줄고 원칙으로 쌍방이 균분을 해. 알겠죠? 쌍방이 균분. 이걸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70번.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계약체 매매계약이죠. 1번. X토지가 여기 이제 1번. 여기. 자, 봐봐. 자, 지금부터 여기 과실. 갑이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그래. 매도인. 을을 뭐란다? 을을 매수인이라고 그래. 매수인. 이렇게. 됐죠? 항상 여기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 을을 매수인. 이렇게. 누가 과실을 수취하느냐? 항상 과실은 인도가 중심. 인도. 5월 1일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매수인이야. 항상 인도야. 인도가 항상 기준. 인도. 알겠죠? 두 번째. 여기 2월 1일 등기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등기가 되어 있는 땅에서 사과가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 사과가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더 잘 열린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등기 안 됐으니까 쪽팔리니까 빨리빨리 잘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과실은 등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두 번째, 인도가 중요해. 인도. 내가 그걸 점유해야 사과나무 심을 거 아니에요. 인도 전이영우냐. 그런데 여기 3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해. 잔금. 을이 잔금을 먼저 지급했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잔금 지급하죠. 그때까지만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매수인. 그래서 인도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한번 1번 한번 봐봐.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잖아요. 그럼 어디에 속해? 봐봐. 여기 어디 속해? 대금 안 줬죠? 인도도 안 됐죠? 그러면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죠. 여기 1번에 속해? 2번에 속해? 1번이죠. 1번은 누가 과실수취해? 매도인이 과실수취해. 따라서 을은 인도 의무 지출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줄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 말이라고. 아시겠죠? 자,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봐봐. 을이 매수인이요 인도를 5월 1일에 받았어. 이거 5월 1일.
그런데 여기 7월 1일 날 잔금을 지급을 해. 잔금 1억.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2달 늦게 잔금을 줬죠. 그러면 자기는 인도받을 때부터 과실 수취했죠. 그러면 이 잔금을 지급할 때는 1억만 줘야 돼? 1억에 대한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줘야지. 이자까지. 1억에 대한 이자까지.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을 때부터 이자를 지급해. 그 말은 돈을 나중에 잔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먼저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있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자까지. 아시겠죠? 3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해야 돼. 인도 안 했다잖아요. 인도 안 했다잖아요. 인도 안 하면 모든 과실은 누구한테 가? 매도인한테 가. 매도인. 알죠? 매도인. 그래서 과실은 모든 것은 매도인. 그래서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을이 갑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었어. 갑은 과실을 수치. 과실. 월세를 자기가 받아먹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은 과실 수치. 여기 1번에 해당하죠.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등기 아직 인도 안 받았죠? 인도 안 받으면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죠. 등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등기를 격려받다 하여도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는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 갑에게. 알겠죠?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죠. 그런데요 을이 대금을 완제했죠. 을이 대금 완제 대금 다 냈죠. 그러면 누구한테?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알겠죠? 봐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갑에게 기소한다 그랬죠? 틀린 거라고. 알겠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요. 항상 과실은 사과배를 생각해. 사과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점유해야 돼. 인도 받아야 돼. 등기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뭐가 중요해? 내가 매수해가지고 등기하기 전에 배나무 심어가지고 배가 열렸는데 그럼 내 거잖아요. 등기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도와 대금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요 인도하기 전이냐 후냐를 먼저 따져. 인도하기 전인데 대금을 지급했냐 안 했냐를 따져. 인도하기 전인데 대금을 먼저 지급했어. 그때까지만 매도인, 그 후는 매수인.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하기 전은 매도인, 인도가 나온 후는 매수인. 매수인은 무조건 인도받으면 과실, 월세를 받아먹어. 그런데 인간이 잔금을 늦게 줬어. 잔금을. 그러면 잔금 줄 때까지 잔금 1억만 딸랑 주면 돼? 안 돼? 안 돼. 잔금에 대한 뭐까지 줘야 돼? 이자를 섞어야지. 왜? 이자도 과실이에요. 이자. 근데 이 사람은 월세도 받아먹고 2달 이자도 안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배 터져 죽어. 알겠죠? 그러니까 월세 받아먹죠? 대신에 자기는 잔금 이 2달치 잔금에 대한 뭐를 지급해야 돼? 이자. 왜냐하면 A도 과실 수취하면 A도 과실 수취해야 되잖아요. A는 잔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A는 월세를 수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자를 지급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됐나요? 오케이. 다른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렇게. 그래서 5번 봐봐. 5번 보고 뭐라 나왔죠?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죠. 인도 안 됐죠 지금? 그러면 인도되지 않았으면 여기 1번이 항상 1번 2번 딱 보면 돼. 1번. 그럼 매도인이죠. 대금을 완제했어. 돈을 지급해버렸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매도인. 그 후는 누구? 매수인. 그래서 완제했다 하더라도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기속한다. OX. X. 누구에게 기속한다? 을에게 기속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